예, 오늘 진도 내용은 재산세 마무리, 그 다음 종부세,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강의가 마무리 제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에 관한 걸 배우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0쪽, 49쪽인가요? 49쪽, 왜 나한테 그래? 제가 이렇게 딱 반을 접어놓고 표시까지 다 해놨는데, 강서 이렇게. 나한테 왜 그러는데? 자, 우리가 49쪽에 나와 있는 양괄호 7번 물납입니다. 우리가 모든 조세는 납세 절차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세금은 걷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 이 중에 물납이다 그러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돼야 된다?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얘기하느냐?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만 된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다 그러면 관할구역이 어디가 되죠? 강서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림을 먼저 여기다가 해드릴게. 이쪽을 보세요. 한번 이어서 한번 딱 끝낼게요.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다. 그럼 건축물은 납기가 언제가 된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납부기간이라고 그래요. 기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첫날을 개시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 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부기한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기본적인 용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겠죠.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그럼 날짜가 대략, 이 날짜는 안 써도 돼요. 날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7월 11일 정도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재산세 내세요. 얼마냐? 10억. 이 정도는 돼야 세금이죠. 요거는 7월 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그럼 10억을 어떻게 장만을 해? 야, 나 이거 돈으로 못 내.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납부할 거야. 허가 좀 해줘.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신청은 미리 해야 돼. 미리는 납부 기한 마감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7월 21일 날 신청하는 거야. 야, 나 이거 돈 없어. 이거 물건으로 낼 거야. 라고 신청을 하면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날짜는 절대 신경 쓰지 말아요. 통지는 5일이고 신청은 10일이야. 그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된다? 7월 26일 날 통지를 들어가. 알았어. 이걸로 내. 그러면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허가 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강서구에 부동산으로 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아파트로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물납을 하면 강서구청에 재산이 되는 거니까 관리하기 편한 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산에 있는 거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거 안 돼. 관할 구역의 걸로 다시 해. 부산의 건 못 받아. 따라서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항상 신청은 10일이야.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럼 신청은 언제가 되느냐? 8월 언제가 되죠? 한 6일 정도. 야,
알았어. 이걸로 낼게. 그럼 변경 신청을 했다. 8월 6일 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통지를 받으면 되겠죠. 그럼 8월 11일 정도. 진작 이걸로 내지. 강서구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내지. 이제 됐으니까 허락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날이건 납부하면 끝나게 되겠죠. 이게 물납의 절차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날짜는 뭐 여러 개 나온다고 고민할 거 없어. 신청은 다 며칠이야? 10일이야. 통지는 며칠이야? 그럼 고지서도 통지서나 똑같은 거니까 5일이야. 물납은 딱 10일 아니면 5일이야. 신청은 며칠? 10일. 통지는 5일. 끝. 그냥 이걸 정신없이 쓰다 보면 더 헷갈려. 10일, 5일.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있죠. 납부기한이 7월 말인데 절차가 이러다 보니까 물납은 8월 12일 날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났죠. 우리가 고지서 나왔는데 이따 배우겠지만 납부기한이 지나가면 이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근데 이건 내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해서 시험 문제에 물납을 했으면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물납했으면 납부기한 내에 낸 걸로 봐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옳은 지문이야. 그럼 시험엔 뭐가 나오냐? 뒤에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걸로 간주가 되니까 이자는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끝.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거야. 아주 답을 가르쳐 줄게. 여기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얘는 항상 옳은 지문이야. 그럼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떡하냐? 얘 다음에 얘가 꼭 나와. 그러나 가산금은 부과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이야. 여기까지 나왔다. 가산금이 안 나왔다. 그럼 다 옳은 지문이야. 가산금이 나올 때만 조심하라는 얘기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고 가산금은 부과된다. 그럼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다른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요놈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10일 5일이 된다는 것. 10일 5일만 잘 알아두시면 여기까지는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거죠. 반드시 부동산만 되는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바로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 물납을 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봐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 그 다음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신청은 며칠? 10일. 통지는 며칠? 5일. 고지서도 며칠? 5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됐어. 바로 지금 우리가 복습한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끝. 자, 정리할게요. 신청은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 신청받은 날로부터 통지는 며칠 이내? 5일 이내.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아닌 부동산 받아서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면은 불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방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우리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며칠? 10일. 그렇지. 어이 잘하네. 물납 나올 때가 됐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잘하지 말고. 이거 바뀌었네. 오, 굉장히 좋은 새 건데요. 먼저 있던 게 같구나.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필립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물납을 하였을 경우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가산금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요거죠. 우리가
그럼 물납을 했을 때 이 부동산은 얼마로 처리가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재밌는 거는 뭐냐? 시가로 처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잘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납부한 부동산 가격도 시가가 되는데 언제 시가가 된다? 6월 1일 날. 그래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재산세 낼 때는 6월 1일 내 집값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고, 내가 부동산 낸 것도 6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해서 재산세 날짜가 애매하면은 항상 언제 된다? 과세 기준일이 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 시가야.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물납 허가일 없어요. 왜? 언제 물납할 줄 모르는데 허가일을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된다는 것. 이런 게 난이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납부 나오는데, 분할납부는요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오늘 잘 알아두면 돼요. 자,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얘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신청서에다가 나 이만큼은 나중에 낼래 라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그러면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다. 그러면 250만 원의 곱빼기 얼마야? 500만 원. 곱빼기를 잡아서 두 단계로 부과가 되는 거야. 야, 250만 원 초과하면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데 너무 애매하니까 기준 금액을 정해놓죠. 요거의 곱빼기 500만 원 해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거둬라. 어떻게? 250 먼저 내고 그 다음 초과액 나머지는 나중에 내라. 나중에 내는 세금을 분납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내는 세금이야. 처음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할 땐 어떻게 하느냐? 금액이 많으니까 반반씩 나눠내라 이거죠. 요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자,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려운 건 잘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무지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출제자는 요즘 들어와 이걸 우겨요. 이용한다고 그럴까? 잘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했지만 초과, 미만, 이상,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그 원칙적인 숫자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 배웠죠? 그럼 250만 원 초과만 정답인 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표정들 어두워지기 시작해. 미치겠어 내가. 350만 원 초과 분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봐 헤매잖아. 내가 금방 얘기했죠?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오면 원칙적인 숫자만 정답이야. 초과가 나오면 250만 원 초과만 정답인 거예요. 350만 원 초과는 35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초과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260만 원, 300만 원 어쩌라고. 그래서 초과가 나오면 항상 원칙은 뭐만 정답이야? 250만 원 초과만 정답이야. 이해 가셔? 근데 만약에 딱 350만 원인 경우 맞아요? 틀려요? 이때 맞는 거지. 초과란 말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초과가 나왔다 그러면 분납은 항상 뭐만 정답이 된다? 250만 원 초과. 그런데 딱 얼마인 경우 그러면은 초과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는 거지. 두 가지 말 이해 가요? 이상하게 이런 것들 못해. 오늘 그런 게 많아요. 어린이집 강의가. 왜 이상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건 누구든지 아는 거거든.
근데 혼자만의 정신세계가 있나 봐. 혼자 결정을 하는 거야. 야, 진짜 이분들은 진짜 되게 웃겨요. 250만 원 초과, 그러면 350만 원 초과, 4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도 맞는 거 아니냐? 아니란 얘기죠. 이런 걸 조심하시란 얘기야. 요즘 들어와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나오냐? 실제 시험에 나온 거. 또 요것도 못 찾아. 실제 기출문제죠.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이라고 재산세, 종부세 2번 나왔어요. 400만 원. 그럼 400만 원이면 500만 원 초과 들어가죠? 내래요. 여기서 침착하게. 됐어. 난 이미 마음을 비우고 온 사람이야. 그럼 4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란 말이야. 이제 이해 가요? 무대뽀로 대답하지 마라. 그럼 일단 기본 얼마 내야 돼? 그럼 얼마 남았어? 그럼 150만 원 분납이죠? 이해 가요? 이건 이해 가는데 최대 150, 최대자가 들어가면 맞아 틀려? 거봐 이렇다니까. 이래 여러분이 오늘 완전 어린이집 강의라니까. 자, 400만 원이죠? 먼저 얼마 냈어? 얼마 남았어? 얼마? 그러니까 최대 150만 원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남은 게 150이니까. 최대자가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최대를 집어넣으니까 벌써 당황하잖아. 제 말 이해 가요? 오늘 계속 이런 강의야. 왜? 앞으로 시험 추계가 계속 이런 걸 물어보니까 실제예요. 말 이해 가나? 아직 몇몇 사람 몰라서 그래. 돌아버리겠어. 최대 의미 없어요. 남은 게 이거 남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인 경우는 500만 원 초과 들어가죠? 그럼 얼마 내야 돼? 절반씩? 절반 하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네. 그럼 300 두 번 내자. 근데 1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착각할까 봐 100만 원은 분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제 말이 이해 가나? 바로 이런 것들이야. 내가 겁을 내는 게 이런 거야. 딴 건 어려운 건 내가 이해시킬 수 있어. 이건 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최대라고 집어넣으니까 또 틀려. 미치겠어. 최대라는 건 쓸 게 없으니까 400만 원인데 250만 원 내고 얼마 남어? 그럼 최대 150만 원 남잖아. 그래 최대 집어넣은 거야. 이것도 최대란 말이 안 나왔었어. 했다가 한번 출제자가 최대자만 집어넣은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틀리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란 얘기야. 기본 실력을 갖추면 돼요. 분할납부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양괄호 9번. 양괄호 9번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보세요. 세부담의 상한. 얘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나올 때가 됐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요거는 뭐냐? 작년에 냈는데 올해 집값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을 때는 다 내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내라. 이게 세부담 상한이 되죠. 세부담 상한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작년에 너 얼마 냈어? 100만 원. 그럼 올해는 그중에 여기까지만 내. 초과되는 건 없는 걸로 본다. 세부담 상한은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첫째, 토지, 건축물은 작년에 납부한 금액의 얼마까지? 150%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냈어. 아무리 땅값이 올랐어도 올해는 얼마까지만 한도로 내라? 150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이야. 가격과 관계없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주택이 중요하죠. 주택이다 그러면 가격에 따라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요것도 공부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 집값을 대입해봐. 그럼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잖아. 셋 중에 하나. 자, 그럼 3억 이하 100분의 105,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가 100분의 130.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집값 급등하기 전에 6억 이하가 제일 많기 때문에 6억 이하가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는 상한선이 100분의 얼마? 110.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주택은 150이라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가격은 안 나오고 100분의 150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택은 150이라는 숫자가 없다. 끝. 열어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산금하고 중가상금은 과거에 계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해드릴게. 가산금은 이자인데 이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고지서 나오면 돈 내야 되죠. 돈을 안 내면 이자가 붙어.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그래요. 가산금은 이자야. 근데 가산금이란 이자 속에는 일반 가산금이라고도 하고 그냥 가산금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산금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가산금하고 뭐가 있다? 중가상금. 일반 가산금은 줄여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그냥 가산금 이렇게도 얘기해. 그러니까 가산금 안에는 가산금, 중가상금이 포함된 거야. 두 개가 항상. 이자 안에는. 무슨 말이가 이해가요? 이자는 두 가지가 붙어. 두 번. 하나는 고지서 나왔는데 돈 안 냈어. 무조건 가산금 몇 프로? 3%. 얘는 뭐냐? 고지서를 보냈는데 돈을 제때 안 냈어. 안 내면 괘씸죄. 무조건 3% 먼저. 한 번. 그 다음에 언제 낼지 모르겠죠. 그럼 낼 때까지 붙는 이자가 중가상금이 되는데, 이거는 가산세는 매일 10만 분의 22가 붙었죠. 중가상금 이자는 한 달 밀릴 때마다 붙는 거야. 원리로 붙는 거야. 원리. 그러면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를 적용한다. 여기서 이것도 어려운 거 나와요. 이따 또 어린이집 문제 낼 거야. 한 달이 밀려야 만분의 75야.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나?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한 달이 밀렸나 안 밀렸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마 다 틀릴 거야. 뻔해. 그럼 여기에서 한번 실제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건축물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말 납부기간 나왔죠.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에 고지서가 나왔어요. 재산세 100만 원 나왔어요. 7월 말까지 내세요. 납부기한이 나오잖아. 요때까지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11월 15일 날 납부했어요.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론도 나오고 계산도 나오고. 자, 첫째, 7월 말까지 내면은 뭐만 내면 돼? 뭐가 내? 7월 말까지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돼. 여러분은 고지서 날짜에 내도 가산금 내려고 작정을 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고지서 나오면 1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이때 냈잖아. 그럼 이자가 붙잖아. 이자는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합쳐서 가산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자야, 이자. 그럼 첫째 붙는 이자가 가산금 몇 프로 붙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3% 3만 원. 끝. 첫 번째 가산금은 간단해. 그냥 3%만 한 번 내는 거야. 이건 뭐냐? 야, 너 고지서 보냈는데 왜 안 냈어? 3% 세금 내. 이자 내. 이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밀린 이자, 연체이자 계산해야죠. 여기서 잘 들어봐요.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7월 말까지 내야 돼.
근데 8월 말이 됐으면은 한 달 밀려 안 밀려? 그거 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간대? 말일 날짜는 한 달째 되는 날이지 밀린 게 아니야. 이때 내면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한 달째 내는 날이니까. 왜? 7월 말이 납부 기한이야. 8월 말에 냈으면 한 달 밀린 게 아니라 한 달째 내는 거야. 그럼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9월 1일 날 납부해야 경과 밀린 거지. 이해 가나? 이해 못한 사람 몇 사람 있어. 여기에 11월 15일 날 냈으니까 한 달 밀린 게 되겠지. 그 다음에 9월 말도 밀린 거 돼 안 돼? 뭘 안 돼? 여기 이때 냈으니까 밀렸지. 미치겠어. 이때 냈으니까 다 밀린 거야. 괜찮아, 됐어.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힘드냐? 10월 30일도 이때 내면은 안 밀린 거지만 11월 달에 냈으니까 밀린 거 아니야. 11월 달은 어떻게? 15일이니까 한 달이 안 됐잖아. 그럼 11월 달 안 붙는 거야. 한 달 경과한다는 말 뜻 이해 가나? 말일이니까 말일 날짜까지는 이자 안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냈으니까 붙는 거지.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 밀렸어? 몇 달? 그러면 중과상금이 붙는데, 중과상금이라는 건 100만 원 곱하기 한 달에 10,000분의 75야. 한 달이 밀릴 때마다 몇 개월? 3개월. 아주 계산은 너무 쉬운 거야. 이자 계산이니까. 원금 곱하기 10,000분의 75 곱하기 개월수. 그러면 3, 7, 21, 3, 5, 15, 22,500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계산 이해 가나? 그럼 납부세액을 물어봤을 때는 원금, 이자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2,500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안 내지. 뭘 내냐? 전 가상금 물어볼 거야. 가상금이라는 건 이자죠. 이자 안에는 몇 가지 이자가 포함돼? 2가지.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상금 물어보면 얘만 생각해서 3만 원 이렇게 틀린다는 얘기지. 이자는 항상 머릿속에 2개가 있다. 52,500원이 가산금이 된다는 얘기죠. 영어 이해 가나?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이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이자,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 안에는 몇 가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 무조건 3%, 나머지는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10,000분의 75. 그런데 우리가 60개월까지만 붙여요. 중과상금은 몇 개월 한도다? 60개월. 그럼 나중에 안 내면 어떡하냐? 60개월은 5년이야.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납부 안 하면 압류 들어가요. 본인은 낼 생각 없는데 공무원이 허구한 날 이자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도가 몇 개월이다? 60개월. 그 다음 마무리. 중과상금은 연체이자야. 연체이자인데 짠한 사람은 연체이자 안 걷어. 그럼 짠하다는 게 뭘 뜻하냐 하면은 일단 재산세 금액이 적어. 그럼 재산세 금액이 적다는 건 재산도 적다는 얘기야. 그럼 재산도 적은데 오죽하면 체납했겠느냐? 짠하니까 얘는 중과상금 이자는 붙이지 않는다. 그럼 뭐만 붙인다? 3% 가상금만 붙는 거야. 그럼 짠한 기념은 뭐냐? 기준은 30만 원 미만이면은 연체이자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0만 원 미만, 여기 또 미만 나왔어. 29만 9천 원까지는 짠하다고 보는 거야. 짠하면 연체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3%만 붙는 겁니다. 끝. 여기까지가 마무리. 그 다음에 양괄호 11번 보세요. 요거죠. 잘 봐요. 요것도 어려워요. 요것도 재산세는
딸린 애기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는다? 20%. 이건 개강 때부터 배웠어. 그럼 뭐가 어렵냐? 이게 나와요. 잘 봐. 엄마는 재산세죠. 딸린 애기는 지방교육세죠. 그럼 뭐가 나오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괄호로 나온다는 얘기야.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얘들끼리는 형제간이야. 다 재산세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가나? 그런데 애기는 누구의 애기야? 재산세 애기지. 뭐 엄마 애기가 뭐야? 재산세 애기지. 그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형제란 말이야. 엄마의 형제나 얘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따라서 애기 20% 유산을 줄 때는 엄마 거의 20%만 계산해야지 이모 거는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지. 바로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지방교육세는 딸린 애기야. 딸린 애기는 엄마가 한 사람이야. 재산세에 대해서 20% 하는 거지 이모권 금액 계산할 때 포함해 제외한다는 그렇게 유치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괄호가 잘 틀리게 안 나왔어요. 보충 질문이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최근까지 계속 나오는 게 괄호 안에 포함이냐 제외냐.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포함 제외되는 것들은 유독 신경을 써야 됩니다. 끝. 그 다음에 10번 기타 지방세는 남겨두세요. 여기까지가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프린트 지난주 거 꺼내보세요. 지난주에 답을 안 가르쳐 드렸잖아. 그 범위가 여기까지 해당되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해드리려고. 저 머리 무지 많이 쓰는데 지난주에 또 종이가 어디가 있나 찾느라고 난리가 났구만. 분명히 어딘가 반은 접혀 있을 텐데. 자, 볼게요. 자, 1번 봅니다. 준비됐나요? 없으면 옆 사람끼리 같이 봐도 돼요. 자,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물납이다. 맞냐 틀리냐?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괄호 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뭐가 될까? 아니죠. 이게 바로 어려운 거야. 재산세 자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네. 여기 보세요. 그것 좀 챙겨 다녀야지. 그걸 어디다 놓길래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이름에 재산세 들어갔죠. 그럼 재산세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물납, 분납 계산할 때는 같은 재산세니까 금액도 포함이 돼. 그럼 어떨 때가 제외된다고 그랬어? 애기 거 계산할 때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돼.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름에 재산세가 써 있다는 거 재산세 형제야. 재산세 이름을 쓸 수 있으면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는 거야. 재산세니까. 그럼 금액 계산할 때 재산세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나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떨 때만 제외가 돼? 애기 거 계산할 때만. 애기 거 계산할 때만 엄마 형제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이거 난이도 높은 건데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려고. 자, 맞고요. 2번 강남구에 재산이 있고 성남시에 재산이 있다. 관할구역 문제죠. 그럼 어디에 재산세야? 어디에? 성남시 소재에 대한 재산세라고 돼 있죠. 그럼 관할구역은 어디가 된다? 성남시. 맞고요. 3번 물납을 했을 때 첫째 줄 끝에 물납을 했으면 납부기 안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4번 물납하는 사람은 허가받아야 되니까 미리 신청하죠.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 맞고요. 그럼 답은 5번이 틀린 건데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허용되지 않으며, 요게 틀렸죠.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끝. 해서 재산세 물납에 관한 것 설명한 내용만 보면 지문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답만 해주겠어요. 등록면허세니까.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걸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으면 4번 임차권은 월세죠. 월세는 보증금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가 답이 될까?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여러분 이거 과제 내줬었는데 안 했나 봐. 했는데 종이를 잊어먹어? 미치겠어 내가. 다음 시간에도 볼 거야. 3번 이것도 등록면허세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답은 2번 할부금융업. 할부금융업은 100분의 300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뒤에 4번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 이건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놀리는 땅. 1번 지정문화재한 무슨 보호지역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4가지 규제지역이다. 비과세. 나머지 지역은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죠. 따라서 1번 분리과세, 2번 공장군의 토지 분리과세, 3번 첫째 줄 끝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땅만 있으면은 나대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답은 3번. 4번 공원 자연환경지구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5번 개발 제한구역 뭐가 된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나오면 4가지 규제지역만 정확히 하려고 그랬어. 4가지 규제지역만 비과세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다. 종합합산이 없어요. 그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5번 재산세 부과징수다. 틀린 것. 1번 물건부터 봐야죠. 토지 납기는 몇 월? 9월 16일 맞고. 2번 선박 납기는 7월 16일 맞고. 3번 납세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맞고. 그 다음에 4번 넌 누구냐? 주택. 주택은 2번에 나눠내죠. 근데 2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징수하는데 빨리 걷어 천천히 걷어. 그럼 몇 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9월이 틀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5번 물납. 물납은 허가받아야 되니까 미리 한다고 그랬죠. 납부기 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끝. 바로 요게 지난주에 했던 거야. 그리고 오늘 한 것은요, 이따 시험지 나눠드릴 텐데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래야 2주 뒤에 다시 또 한번 복습해서 설명하려고. 얼마나 안 하는지 내가 오늘 점검을 한 거야. 점검을. 처음에 원래는 시작할 때 지난주 거 답을 불러드릴게요. 답만 불러드리려고 그랬어. 그랬다가 말짱 시험지가 허투루 될 것 같아서 중간 점검을 딱 했더니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난리가 났어. 설마 이럴 줄 몰랐단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내가 꼭 여기다 챙겨두고 다녀. 아니면 이 교재에다 반을 접어서 아무데나 쿡 쑤셔박든가. 몇 명이 왔다 갔다 했으면 실장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지난주 거 복사 여분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민폐 끼친 거예요. 그나마 있었나 보길래 갖고 들어오는 거죠. 나 오늘 되게 웃겼어. 다음 주도 검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국세가 남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요 간단합니다. 범위가 적어. 한 문제가 나오던 2문제가 나오던 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정이 또 됐어요. 세율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따 수정해 드릴게.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52쪽에 종합부동산세. 자, 출발할까요? 종부세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 국세라는 것 먼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국세면서, 그러니까 국세니까 과세권자가 누가 되느냐? 관할 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 있잖아. 국세는 하나뿐이 없어.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요거죠. 인세. 지방세는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물건이 중요한 거죠. 물세. 그런데 국세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야,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사람이 중요하죠. 인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전국. 봐요. 재산세는 지방세야. 지방세니까 관할구역이 있어. 강서구에 있는 것만 합산을 해야 돼. 지방세니까. 근데 종부세는 국세야. 국세면은 전국의 걸 합산한다는 거. 전국의 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국의 걸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날라온다? 한 장의 고지서 날라온다. 한 장. 전국 합산. 그 다음에 재산세가 생긴 다음에 종부세가 생겼죠. 대부분의 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 갖다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잘 봐요. 여기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조세에 공통된 거면 출제 확률이 2배야. 여기서 나오던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납세지다 그러면은 5가지 조세에 다 해당되죠. 그럼 얘는 출제될 확률이 몇 배야? 5배야. 왜? 모든 조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률이 5배야. 출제될 게. 왜? 취득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고 종부세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제 말뜻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조세 공통점이다. 그럼 확률이 5배야. 유독 신경 써야 돼. 거의 매년 나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2군데 공통사항이면 출제 비중 확률이 몇 배야? 2배.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만 해당이 돼. 한 가지 조세만 해당이 돼. 얘는 여기 아니면 출제가 안 되니까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비교해서 공부해야 된다. 왜?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 종부세니까. 그 다음에 납세 방법도 재산세랑 똑같아. 원칙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럼 똑같은 고지서가 날라와도 지방세, 국세, 용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고지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보통 징수. 그럼 종부세는 국세니까 정부부가 이런 표현을 쓰죠. 부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 고지서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정부부가 외우지 마. 정부에서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지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확률이 몇 배? 2배. 고지서는 미리 보내.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그래서 고지서도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고지서 보냈는데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야, 고지서 불만이 있으면 네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다리 걸친 거야.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건 고지서가 원칙이야. 예외로 신고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건 너 신고만 해야 돼. 너 고지서만 날라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죠. 그럼 세법에서 두 갈래 방법을 주는 거는 불만이 있어서 달래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접근하면 쉽잖아. 다른 건 신고만 돼. 다른 건 고지서만 돼. 근데 너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왜? 불만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불만이냐?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 하나만 냈어. 2005년도에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불만이 있잖아. 그래 달래려고 야 고지서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너 불만이 있으면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달래는 거야. 항상 세법은 이거예요. 다른 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 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얘는 다 달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보죠. 세부담 상한 규정은 아까 재산세 배웠죠. 얘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있는 제도야. 확률 몇 배? 2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과세나 감면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 갖다 쓴다는 것. 그럼 우리가 재산세가 먼저 생겼으니까 재산세 걸 갖다 쓰는 게 뭐가 있었어? 과세 기준일. 두 번째 고지서 보내는 거. 세 번째 비과세 감면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가 된다? 비과세. 그래서 종부세는 비과세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재산세 비과세 다 배웠으니까.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과세되면 종부세도 과세하고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니까 비과세가 빠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건 잘 봐요. 납세지를 물어봤는데 저기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소재지, 물건이 있는 곳. 그런데 종부세, 소득세는 국세, 주소지가 있죠. 그럼 납세지는 5개 공통점이니까 확률이 몇 배? 5배야. 얘 아니면 얘야. 거의 매년 나오죠. 그런데 다른 건 재산세 규정을 따라 쓰는데 납세지만큼은 다르니까 얘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어.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건 재산세를 갖다 사용하는데 납세지는 다르니까 얘 걸 못 써. 그래서 시험엔 두 갈래로 나와. 주소지다. 끝. 맞는 얘기죠. 또 하나는 소득세법이 먼저 생겼고 얘와 얘는 납세지가 똑같으니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다른 건 재산세 규정을 준용 갖다 쓰지만 납세지는 다르니까 갖다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소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소득세법 규정을 갖다 쓴다는 게 주소지 쓴다는 얘기니까 국세는 똑같으니까 이거 이런 말 나오면 불안해 죽겠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소득세랑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나오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알아두는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금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역이 없어졌어. 신경 쓰지 마. 조정대상 지역. 왜? 작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이 많았어.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의 조정지역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종부세 의미가 없어졌어. 대신에 주택수에 따라 달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수야. 그런데 여기 보자. 남자가 집이 있어. 여자가 집이 있어. 결혼했으면 같은 세대 사는 거죠.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면 종부세 불이익 보겠죠.
다주택자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니까 결혼했으면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럼 종부세를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 없어요. 그냥 혼인 그럼 몇 년? 얘는 양도소득세랑 겹쳐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몇 배? 2배. 계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이 있어, 아들이 집이 있어, 따로따로 살면 괜찮아. 아버지 집에 살던 아버지를 모셔도 같은 집에 살면 동거가 되겠죠. 그럼 어른을 모시면 봉양이라고 그러죠. 그럼 같은 집에 동거봉양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니까 세금 신경 쓰지 말고 어르신 잘 모셔라. 그래서 10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혼인은 몇 년? 5년. 동거봉양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봉양이란 말은 어르신을 모시는 거야. 그럼 어르신은 직계존속이야. 그럼 직계존속은 뭐냐? 두 분 중에 한 분의 연세가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세셔. 3일 전에 세장가 가셨어. 새엄마가 25살이야. 그죠? 그럴만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동거봉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한 분만 60세 넘으면 돼요. 이게 예전에 혼인과 똑같이 5년이었어요. 했다가 어르신 모시는데 5년 갖고 택도 없다. 10년 바뀌었거든? 이것도 난 또 꿍시렁대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이면 10년이다. 그럼 10년 되는 날은 70세야. 이때부터 손이 필요한 연세라는 얘기지. 60세는 안 받으려도 돼. 뭔 말인가 이해가요? 내가 또 흥분돼서 그래. 70세가 되면은 이때부터 손이 가실 나이에요. 근데 이때 나 몰라라고 분가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평생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70세부터 좀 수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누나는 또 왜 또 80세야? 늘 걸 느려. 늘 걸 느려. 봐. 누나는 70대도 안 봐도 된대요. 팔팔하시니까. 저분은 뭐 걱정할 게 없어. 애들 잘 크지, 돈 잘 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됐어요. 저분은 누구요? 60세 이상의 동거봉양. 자, 정리합니다. 혼인 몇 년? 5년. 동거봉양 10년.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쪽에 과세대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